강 PD님, 네.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극초기 재개발입니다. 기억하고 있네요. 서울 초기 재개발 물건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초기 재개발 물건을 투자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진짜로 이게 재개발이 될까? 두 번째는 정말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세 번째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내 투자금 얼마를 좀 묻어놔야 되나?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투자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에 우리가 망원동에 있는 신석통합 초기 재개발 물건도 보고 왔었잖아요. 네. 물론 입지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올라가면 20억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초기 재개발 치고는 투자금이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묶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오랜 기간 동안 내 투자금 1억 5천 묻어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결정이 쉽지 않겠죠. 물론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 묻어놓고 있으면 괜찮겠죠. 우리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큰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독산동에 있는 재개발 물건을 좀 보러 나왔습니다. 제가 손품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투자금 한 4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월세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독산동 하면 서울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어때요? 굉장히 좀 외곽지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으로 물건을 본다라고 하면 효율, 가성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곳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액 투자자들도 이렇게 괜찮은 물건, 가성비 있는 물건들 투자하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금이 어느 정도 좀 많아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입지가 좋은 아파트든 월세 나오는 다가구든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우리 또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 네. 화이팅! 도로 굉장히 넓죠. 네. 여기가 시흥대로예요, 시흥대로. 오늘 물건이 있는 데가 이쪽 신석통합 독산시 구역이에요. 그리고 이 독산동이 저쪽 구디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 중국인들이 타고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쪽 가다 보면 문성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다문화 비중이 거의 50% 지금 넘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쪽 가면 거의 약간 차이나타운 느낌 나는 중국 간판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까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에 중국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한국인지 중국인지. 그래서 중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쵸? 공사하는데 보여요? 저희 뭐가 들어오죠? 저기 신안산선 들어옵니다. 맞아요. 신안산선이 들어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에요. 원래는 내년 개통 예정이었는데 지금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건 여기 신독산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기서 신안산선을 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여의도 갈 수 있죠. 여의도에 뭐가 있어요? 일자리. 네. 일자리가 있는데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고소득의 일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산 시구역이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아파트만 새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라 입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단순하게 몇 개 재개발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구역도 있고 A, B 구역도 있고요. 모아타운도 있고 공공재개발에 다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해서 이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보이긴 할 텐데 이쪽에 가면 롯데캐슬 있거든요. 2단지. 그것도 지금 한 12억 정도 이제 넘어가요. 그럼 여기에 입지가 좋아지고 신축 아파트도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래도 15억 이상 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도 이 신독산역까지 아파트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8분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독산 C구역이 뭐가 좋아요? 이 전체 재개발에서 이 신독산역에 신안산선에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가장 좋겠죠. 네.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비싸겠네요. 저기 롯데캐슬 보인다. 그쵸? 저거보다 입지가 더 좋은데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죠. 일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독산동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건물들이 어때요? 굉장히 오래됐죠. 30년, 40년 된 건물들도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싹 다 바뀌는 거죠. 여기는 동의율이 잘 거쳐질까요? 이건 모르는 거죠. 근데 아직은 정비구역 확정은 아니에요. 예정이에요. 용역 발주 주고 정비구역 지정 완료를 해야죠. 그래야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이제 진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뒤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독산 시구역은 조합 방식이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혹시 추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시죠. 이게 살짝 언덕에 있다 보니까 숨이 좀 차네요. 운동 부족인가?
여기 바로 독산 초등학교. 방학이라 애들이 없네요. 근데 여기 왠지 좀 익숙하지 않나요, 동네? 여기 문정빌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익숙하죠. 네. 기억하시네요? 우리 저번에 여기 촬영하러 왔었잖아요. 네. 여기 문정길. 저 보이네요, 바로. 근데 그때 우리가 시세 조사했을 때 분명히 한번 유찰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저 매각길 지나서 업로드를 했는데 신권에 누가 단독으로 낙찰 받아갔었어요. 그래서 낙찰된 이후에 우리가 영상을 올렸었죠. 네.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물건 옆에 골드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보러 왔습니다. 문정빌도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게 한 2건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뭐 권리상이 약간 좀 이슈가 있던데 그건 확인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물건은 골드 클래스. 컨디션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벽돌로 마감을 했는데 포세린 타일로 무광으로 지금 마무리를 했어요. 보니까 1층에 상가가 있어요. 헤어샵은 상관이 없는데 카츠백은 식당이긴 한데 배달 전문점 같아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토바이들이 많이 와서 주차가 맞아. 불편할 것 같아요. 주차도 문제고 또 오토바이 시동 소리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소리가 좀 클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좀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 아이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영업 하시는데 좀 잘 돼야죠.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자영업 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경매 쪽에 문 두드리려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이 경매를 통해서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물건은 5층에 있어요. 저희가 2, 3, 4, 5고 5층 보니까 뭐가 있어요? 판넬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불법이죠. 위반 건축물이죠. 근데 오늘 물건은 502호, 503호인 것 같아요. 이 물건은 아니고 뒤에 있어요. 위반이 없는 501호예요. 하자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 물건이 재개발 구역 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위반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라고 하면 관심을 또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추후에 우리가 아파트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 지하 물건도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하는 또 토지 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가성비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단기 매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절대 위반이든 지하든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물건이 또 신속 통합 기획이잖아요. 뭐가 장점이에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신속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재개발이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또 안정감 있죠.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건을 낙찰받고 바로 매도하기는 어려워요. 아파트 받을 때까지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해야겠죠? 네. 네. 오늘 물건 내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직 경매 정보지 못 봤잖아요. 네. 이거 좀 말씀드리고 보시죠. 오늘 물건이 대지가 5.3평이에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부동산 돌아다니다 보면 대지가 좀 작아가지고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입주권 나와요. 이런 뭐 주거형 빌라나 다가구가 아니라 토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평수에 영향은 끼칩니다. 일정 평형 이상이어야지 입주권이 나와요. 근데 빌라 전혀 상관없어요.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되고, 건물 면적은 8.29평, 투룸 정도 크기 되겠죠. 3룸 크기는 아니고, 감정가는 2억 6,700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번 유찰돼서 2억 1,30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권리상을 보시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리고 당일세 조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채권을 양도받아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에요. 우리 권리 분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기서 이거는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뭐죠?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예, 우리 강 PD님이 거의 경매인이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물건은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 거죠. 그럼 한번 내부 들어가서 보시죠. 아무리 양도했다 해도 조세 부분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우리 당일세 조세 부분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죠? 네. 임차인보다 먼저 당일세 조세가 받아가면 임차인이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못 받은 돈은 누가 줘야 되죠? 낙찰자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거지,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면 당일세 조세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물건 5층이고 향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향 볼 때는 거실을 등으로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남향이네요.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 햇빛이 뜬다라고 하면 이 시간대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온 시간일 것 같고, 뷰는 빌라 뷰. 어쩔 수가 없어요. 빌라는 뷰가 좋은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따닥따닥 안 붙어 있어서 괜찮을 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래 상가도 있고, 이게 다세대 주택으로 나와 있긴 한데 아마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 같아요. 주차 대수가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2개. 저쪽에도 가능하다. 이중 주차를 해야 되긴 하지만 4대, 6
7대, 8대. 정식으로 그어져 있는 거는 8대. 뭐 이중주차까지 하면 11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세대수가 16세대잖아요. 주차는 좀 불편하겠다. 그쵸? 네. 하지만 다 1.5룸 아니면 투룸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없는 수요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버스 타고 다니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네, 버스 잘 되어 있어요.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간판 분위기 있습니다. 간판도 분위기가 있고요. 느낌 있죠. 마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놨고 유광의 대리석이 아니라 포세린 타일을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래서 약간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막 비 맞고 하잖아요. 약간 더 오래되어 보인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와, 쓰레기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 3룸의 빌라라고 하면 가족 단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관리는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근데 1.5룸에 2룸으로 돼 있으니까 단독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건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누군가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관리 업체에다 맡기진 않나 봐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501호인데 깨끗하네요. 사람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나요? 올라가 보시죠.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를 해주고 있네요. 부동산 종합관리 업체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비는 나가는데 한 달에 한 45,000원 정도 좀 나오네요. 엘리베이터도 잘 되어 있죠. 아이고, 엘리베이터 작네요. 진짜 너무 작네요. 8인승. 따닥따닥 붙으면 8명은 탈 수는 있긴 하겠는데 좀 답답하죠. 오늘 물건이 501호. 굉장히 깨끗한데요. 누군가 점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 돌려받고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럴 경우에는 소유자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어떤 깔세를 두거나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타일이나 이런 마감 상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뭐 페인트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5층이라 뭐 누수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옥상에 가서 조금 확인을 해보죠. 누수의 흔적이 조금 있긴 한데요. 나가는 문은 하나 좀 까진 흔적들이 굉장히 좀 많긴 한데 그래도 관리는 조금 되고 있지 않나 싶고 전문 관리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텃밭이 있네요. 단독 세대여서 텃밭을 하실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관리를 하시네요. 깻잎도 기르고 고추도 제법 싱싱하게 잘 기르시는 것 같아요. 얘는 토마토인가? 네, 옥상 농장이었습니다. 오늘 물건이 이쪽에 있죠. 이쪽이 거실 뷰고 방에서는 이쪽 뷰가 보이겠네요. 근데 이쪽은 또 막히진 않아 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구조를 보니까 지금 1.5룸으로 돼 있어요. 크기는 투룸 크기인데 1.5룸으로 뺐죠. 거실이 꽤 큽니다. 그리고 보니까 발코니 확장도 되어 있거든요. 실 면적은 한 11평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11평인데 1.5룸이다? 어때요? 굉장히 공간감이 있겠죠. 네. 이거를 투룸으로 빼도 괜찮을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투룸으로 빼게 되면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은 좀 있을 것 같아요. 1.5룸으로 빼면 어때요? 확실히 공간감이 좀 있겠죠. 요즘은 원룸보다도 이런 1.5룸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대학생들도. 월세는 더 많이 나오는데 뭔가 원룸은 답답하고 좁고 하니까 차라리 회사 다니면서 매월 이제 월급 들어오신 분들은 또 1.5룸을 선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전세든 월세는 굉장히 또 잘 맞춰질 거예요. 또 뭐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뭐 1.5룸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죠. 네. 이게 3룸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1.5룸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도 4식구였거든요. 방 하나에서 같이 생활하긴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없죠. 이렇게까지 둘러봤고 우리 내려가면서 여기가 1호 라인만 구조가 동일한 것 같아요. 한번 벨 눌러보고 살고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한번 돌아보시죠. 네. 네. 계세요. 계세요. 재개발에 저렴한 거 좀 물건 좀 있나 해서요. 지금은 저렴한 게 없는데 2억 3천 시계 2억 3천. 네. 얼마나 된 거예요, 시가? 지금 한 7년? 7년 된 거? 네. 그래도 깨끗하네요. 여기 구역이에요? 관이동 독산 이동. 네. 사람들 많이 사러 와요? 그게 허가 나오기 전에 다 시켰어요. 아, 구역에 있는 물건은 없어요? 사복 식당이에요. 투룸이요? 시구역 들어가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지금 남은데 방 2개짜리 엘리베이터가 있죠? 없어. 아, 없어요? 몇 층이에요? 5층 중에 4층이거든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여기가 현재 8층에서 40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40층까지 올라가요? 분담금을 조금 내줄게요. 감사합니다.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왔는데 주말도 업무한다라고 써있는데 오늘 주말도 아닌데 문이 닫혀있네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확실하게 좀 얘기를 듣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독산 A, B, C 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A, B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C 구역은 올해 1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여기 독산동이라 확실히 차도 너무 많이 다니고 해서 복잡하니까 조용한 데 가서 좀 정리를 좀 하죠. 부동산에 들어갔다 좀 나왔는데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구역 내는 투룸은 많지가 않고 3룸이 일부 좀 남아 있는데 한 3억 2천, 3억 3천 정도는 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예전보다 가격이 좀 많이 올랐대요. 그리고 구역 밖에 있는 투룸이 한 지금 2억 3천, 2억 4천대 매물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부동산에 좀 전화를 해서 미리 좀 알아본 거는 보니까 좀 애매한 게 근처에 1.5룸이 거의 없어요. 오늘 물건처럼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연면적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투룸으로 되어 있거든요. 투룸이 지금 거의 한 2억 8천 정도의 좀 매물이 좀 나와 있고 오늘 물건이 있었던 그 건물에 오늘 물건이 아까 8.29평이었죠. 그리고 지금 매물 나온 게 7.77평인데 지금 2억 9천에 현재 매물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또 투룸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장 면적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는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럼 귀한 거네요. 네, 귀합니다. 신통이 아닌 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억 3천부터는 구할 수 있고 그러면 프리미엄이 거의 한 3천에서 많게는 5천까지도 좀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실거래도 좀 확인을 해봤어요. 올해 1월에 매도가 됐는데 그게 2억 8,500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오늘 물건 바로 옆에 아까 말씀드린 문정빌리 있잖아요. 그것도 2월에 거래가 됐는데 비슷한 평형대예요. 이것도 2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가 좀 맞을 것 같아요. 2억 8천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가 1억 4,900이거든요. 그럼 전세는 1억 8,700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전세가가 이거 보증보험 때문에 이게 그냥 기준이 돼버렸어요.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가 많이 안 나오면 어때요? 전세를 더 받기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월세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월세가 지금 맞출 경우에 보증금 1,000만 원에 그래도 한 80에서 85만 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금리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럼 전세를 세팅하는 것보다는 월세로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 4천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취득세랑 뭐 법무비랑 기타 이전 비용 합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죠? 2억 4,500이고 우리가 또 80%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내 투자금은 한 5,2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월세를 세팅한다라고 하면 보증금 1,000만 원 또 회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내 투자금은 한 4,200만 원 정도 묶이는 거고 매월 월세 8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자 5%로 계산했을 때는 한 80만 원이 이자로 나가거든요. 그럼 남는 돈은 5만 원 정도. 그래도 5만 원씩 남죠. 네. 한 달 통신비 정도는 나오는 거죠. 근데 금리가 5%여서 그렇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3% 정도까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얼마 남아요? 한 35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투자금 한 4천만 원대 그리고 매월 월세 지금은 5만 원 남지만 추후에 한 30만 원 이상도 남을 수 있는 물건으로 봐도 되겠네요. 나쁘진 않죠? 네. 저번에 우리가 봤었던 망원동의 물건 대비해서는 훨씬 더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 아까 추진위원회에 들렸다 왔는데 좀 아쉬웠어요. 좀 얘기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신문기사로 봤을 때는 교보 자산 신탁이랑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비구역 확정은 아니에요. 예정이에요. 그래서 확정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용역 발주도 해야 되고 발주가 끝나고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합원도 모집을 해야 되죠. 조합 설립 인가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탁사 정하고 시공사 선정한 다음에 이런 단계 없이 바로 사업 시행 인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네. 그리고 조합원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추후에 추가 분담금 때문에
이 조합원하고 시공사하고 막 다툼 때문에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정지되기도 하고 점점점 길어지는데 이거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나쁘진 않죠? 네. 그래도 정리는 한번 해봐야겠죠? 네. 누구한테 좋을까요? 소액 투자자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을. 오늘 물건 맞아요. 소액 투자자한테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내 투자금 한 4천만 원대면 충분히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고, 그리고 심지어 월세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여러 장점들이 있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4천만 원이란 돈이 소액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결심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물건은요, 확실하게 보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매매 사업자를 활용할 수 없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 매도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자녀에게 아파트가 필요하진 않지만 자녀에게 뭔가 아파트를 좀 해주고 싶으신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아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요. 근데 흐려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여름에 우리가 임장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백옥 같은 제 얼굴이 계속 까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린 날씨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우리 문정빌도 현재 경매 진행되는 게 2건 있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 또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위에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시죠.